여러분, 매달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꼬박꼬박 떼어가는 그 국민연금 보험료 말이죠. 이거 나중에 받을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고갈 시점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부은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 건너 중국 자본의 수익률을 올리는 땔감으로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계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실화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 1100조 원, 아니 이제는 14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돈답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 안방 열쇠, 현관문 비밀번호, 그리고 우리 집 금괴 뭐가 들어있는지 적힌 리스트를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나랑 사이도 안 좋은 저 멀리 사는 경쟁자에게 통째로 넘겨준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 딱 그 꼴입니다. 이지스?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거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자산운용사인데 이들이 굴리는 돈만 해도 60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랜드마크 빌딩들, 여러분이 자주 가는 대형 쇼핑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국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국가기관시설인 부산항의 곡물 창고 같은 핵심 인프라들을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지금 누가 사겠다고 나섰느냐? 바로 힐하우스 캐피털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외국계 펀드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 펀드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끝에는 거대한 중국 자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IT 공룡들에 투자해서 덩치를 키운 사실상 중국계 자금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위치, 내부 구조, 그리고 국가 물류의 핵심인 곡물 창고의 보안 시스템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 중국계 펀드가 된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턱이 통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지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던 국민연금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주인이 중국계로 바뀌면 우리 돈 다 빼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건 말이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금융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금융위에서 승인만 해버리면 국민연금이 투덜대든 말든 우리 노후자금의 운용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 펀드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낸 연금보험료가 다음 달에는 중국 자본의 배를 불리는 배당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면 제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 사태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려아연,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고철 파는 회사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회사는 비철금속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아연, 납, 은,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특수금속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런데 이 회사를 두고 지금 15개월 넘게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75년 동안 회사를 일궈온 창업주 가문이고 다른 한쪽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MBK라는 펀드의 성격입니다. 이들이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이 중국계 자본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겁니다. 만약 이 회사가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그 펀드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중국 기업의 회사를 팔아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를 전부 중국 손바닥 위에서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약 7% 정도 가지고 있는 캐스팅보트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세계적인 회사가 한국 기업으로 남느냐 아니면 언제든 외국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참 묘합니다. 수익성이 우선이다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돈을 굴리는 곳이니 수익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몇 푼 수익 더 올리자고 국가 기관 산업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선택을 한다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런 일이 비단 고려아연이나 이지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한 배터리 관련 주식들에서 얼마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35조 원입니다. 35조 원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단 1년 만에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너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린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이 전쟁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우리 기업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우리 기업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손실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계 펀드가 우리 알짜 기업들을 집어삼키려는 시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우리 노후 자금은 매번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거나 전쟁터의 총알바디로 쓰이는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금융의 슬픈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금입니다. 일본의 GPF, 노르웨이의 GPF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죠. 그런데 그 위상에 걸맞은 독립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내려간 이후로 수많은 투자 전문가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 멀쩡한 전문가들이 사표를 던질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심하고 월급은 민간 펀드보다 적은데 사고 터지면 책임은 독박 써야 하니까요.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전문성보다는 윗선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계 자본의 정교하고 치밀한 M&A 전략을 우리 국민연금이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돈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라고 믿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끄는 순간 그 틈을 타서 거대 자본의 하이에나들이 우리 노후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사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만약 힐하우스가 이지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라면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사고 파는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핵심 요지의 지가 정보, 향후 개발 계획, 국가 중요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까지 합법적으로 손에 넣게 됩니다. 이건 거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막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요? 고려아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 뿐이다 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싸한 자본주의의 논리죠. 하지만 사모펀드의 본질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들이 회사를 산 뒤에 연구개발비 줄이고 사람 자르고 핵심 기술만 쏙 뽑아낸 뒤에 중국 기업에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때 가서 아차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고려아연이 무너지면 우리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권이 걸린 전투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논리들 참 익숙하죠?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노후가 걸린 문제에서조차 국민연금이 침묵하는 게 정답일까요? 자, 오히려 그 침묵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기업들을 헐값에 쇼핑하려는 해외 거대 자본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연금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중국계 자본과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꼬박꼬박 내는 그 돈, 9%의 보험료, 누군가에게는 그냥 서류상의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평생의 피와 땀입니다. 그 소중한 돈이 이지스 자산운용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수익으로 흘러가고 고려아연 같은 국가대표 기업을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실 건가요?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기 바쁘고 관료들은 책임 회피하기 바쁩니다. 금융자본가들은 오직 수익률 그래프에만 관심이 있죠.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지키는 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눈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1,400조 원 시대, 그 거대한 돈이 독이 될지 아니면 우리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지스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고려아연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왜 그렇게 곤두박질 쳤는지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이 연금을 받으러 창구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은 당시 중국계 펀드 수익률 메워주느라 다 썼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라면 그땐 정말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돈을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쓰지 마라. 이 당연한 요구를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챙겨주는 친절한 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